안녕하세요. 뭉티니스의 김소은 코치입니다. 불균형 피드백을 다시 다뤄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불균형 피드백 시즌2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먼저 지난 시즌과 달라진 점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시즌1에서는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하여 그 자리에서 분석, 피드백, 필요한 기능 운동, 혹은 보강 운동을 말씀드리고 이미 업로드된 영상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시즌2에서는 과정은 같지만 이미 업로드된 영상의 추천이 아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에게 필요한 동작을 해당 영상의 가장 뒷부분에 함께 제공해드립니다. 두 번째, 신청 방법. 시즌1에서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를 받았다면 시즌2에서는 오픈 카카오톡을 통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주어진 양식에 맞춰서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시면 한 편에 2명에서 3명씩 영상을 통해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신 모든 분들을 해드린다고 약속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많은 분에게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청, 접수받는 곳이기에 답장은 해드리지 않으며 링크는 아래 더보기란과 댓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 앞서 말한 것처럼 구독자분에게 필요한 운동과 동작을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몸의 체형이나 불균형, 통증에 대한 양상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고 알려드린 동작을 무작정 따라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206개의 뼈가 있고 600개 이상의 골격근이 존재합니다. 각자 얼굴에, 피부의 타입에 맞는 화장품이 있는 것처럼 내 몸이 이 사람과 비슷하다고 느끼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동작이 있을 수 있고 내 몸이 이 사람과 완전히 다르고 성별 또한 다르다고 하더라도 내 몸에 좋은 동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이 영상을 보면서 해보시는 것은 너무 좋지만 불편감이 나타난다면 동작을 멈추는 게 좋습니다. 따라해 보시고 내 몸에 이로운 효과가 있다, 좀 무언가 달라지는 것 같다는 게 느껴지시면은 그 동작을 따라 하셔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안 따라하는 게 오히려 더욱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즌2 첫 번째 이제 피드백 드릴 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손님, 고객, 회원, 손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불균형 피드백 시즌2의 첫 번째 고객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일단 김A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실명 공개를 원치 않으셔서 김A라고 말을 하도록 할게요. 이미 운동을 하면서 내 몸에 불편감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는 내가 뭔가 운동을 잘못하고 있다라던가 그 운동이 나쁜 운동이라는 게 아니고요. 내 몸이 예를 들어 스쿼트를 할 거면은 내 몸에서 80점의 점수가 필요로 한데 70점, 60점밖에 안 되는데 그 80점짜리 동작을 해당하니까 20점만큼 그 차이만큼 계속 내 몸에 데미지가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도수 치료나 마사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리셋시키고 다시 데미지를 쌓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은 우리 몸에 패턴이 변해버립니다. 이 운동 패턴이라는 거는 뇌에서 인지하고 있는 패턴을 말을 하는데 그럼 굉장히 운동 자체가 많이 변형이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왼쪽 무릎에 통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왼쪽 무릎에 통증이 있으니까 계속 체중을 오른쪽으로 실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몸이 더 많이 망가지고 틀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좋지 않은 방법인데 일단 한번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다들 불균형이 있는데 뭐 네가 예민한 거다, 대답만 돌아오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저에게 사진이랑 영상을 보내주려고 찍다가 더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충격이 크셨나봐요. 말씀하시는 어순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하체 같은 경우에는 왼쪽이 안 좋아서 오른쪽에 무게가 더 많이 실려서 오른쪽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왼쪽이 안 좋은데 계속 하다 왼쪽이 더 안 좋을 수 있고 일단 통증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운동을 이 동작 하지 말라고 뇌에서 보내는 사인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무시하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패턴의 변화, 그리고 내가 이 운동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내가 안 아프다라고 뇌에서 자꾸 학습을 하는 거예요. AI가 뭔가 배우고 인공지능이 이렇게 습득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듯이 나 이 움직임 안 해, 이 움직임 안 해, 이 움직임 이렇게 할 거야, 뭐 숄더 프레스 이렇게 할 거야, 래플다운 이렇게 할 거야,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 상태로 운동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당연히 손해가 큽니다. 일단 사진부터 보고 한번 더 분석을 하고 디테일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정면 사진 먼저 보내주셨는데 일단 뭐 정면 사진은 사실 봐도 제 눈에만 보일 테니 정면 사진은 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대로 보려면은 이제 측면 사진이나 후면 사진이 좋은데 우리 후면 사진을 보고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후면 사진을 확인을 해봤을 때 저도 자세히 보는 건 처음입니다. 자, 일단 골반 자체가 조금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른쪽 힙이 왼쪽 힙 보다 조금 더 뒤쪽에 위치한 게 확인이 되고요. 무릎 같은 경우에도 과신전이 조금 보이네요. 그리고 발 같은 경우에도 좌측의 아치가 조금 더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팔꿈치의 높낮이가 다른 걸로 봐서 좌우측 견갑의 위치가 다르고 이미 불균형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우측 견갑이 조금 더 하단에 위치해 있죠. 견갑의 하각이 조금 더 아래쪽에 있고 좌측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상방회전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극상근이 위치해 있고 상부승모근이 위치해 있는 요 부근 보이시나요? 좌측 상부승모, 우측 상부승모. 그림자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발달도가 조금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몸 같은 경우에도 골반을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사진을 보고 이렇게 평가를 내렸는데 그럼 좌우측 모습이 다르겠죠. 좌측 사진과 우측 사진인데 사실 이거는 후면 사진만 보내주셔도 괜찮고 이게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린다고 과연 잘 전달이 될지를 모르겠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후면 사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골반의 회전, 척추 축의 회전, 그리고 견갑의 변화, 그리고 좌우측 무릎의 과신전, 그리고 외측 발의 무너짐, 회내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좌우측 사진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상을 확인을 해볼게요. 영상을 3개 정도 보내주셨는데 한번 첫 번째 영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네요. 자, 스쿼트 지금 바를 메고 있는데 벌써 오른쪽이 엉덩이가 떨어져 있고 왼쪽은 들려 있고 골반이 시계 방향으로 빠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려가면은 당연히 체중이 한쪽에 실릴 수밖에 없고요. 내가 최대한 좌우를 맞춰서 하려고 한다고 한들 이미 기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느낌이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좌우 팔꿈치도 달라요. 모양 자체가 우측 팔꿈치가 더 뒤로 많이 들려있고 상완골이 내외전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상체도 돌아가는 느낌을 어느 정도는 받을 거라서 그런 상태고요. 두 번째 운동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오른쪽 팔이 조금 더 앞으로 나가져 있어요. 지금 왼쪽 팔이 더 뒤에 있고요. 그리고 발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체중이 조금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당기면은 당연히 좌우 느낌이 다르죠. 내려온다고 한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견갑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방회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등에 전달이 될 텐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바 위치만 신경 쓰고 당기다 보니까 자, 당길 때 요때 견갑이 이쪽에 살짝 들려있는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약간 내외전이 되면서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전완의 부하도 더 심해지고 오른쪽 등은 요 하단부의 느낌이 온다라고 하면은 좌측 같은 경우에는 상단부의 느낌이 전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바에 대한 팟이나 세팅 자체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 몸 상태가 사실 좌우 비슷한 느낌을 만들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신경을 쓴다고 한들 이게 좌우를 정말 잘 맞추고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신 몸이라서 그나마 이게 아마 티가 덜 나는 걸 거예요. 아마 예전에는 더 심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숄더 프레스네요. 잘 보세요. 저도 잘 보겠습니다. 굉장히 견갑을 맞추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 보이죠 지금? 왜 안 하시지? 숄더 프레스 영상이 아닌가? 아, 숄더 프레스 맞네요. 팔꿈치랑 이쪽 팔꿈치랑 높낮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좌우가 불편하니까 최대한 가동 범위를 제한해서 하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리고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앉아있을 때 체중이 다 한쪽으로 쏠려 있죠. 왼쪽 다리가 더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오른쪽으로 체중이 많이 쏠리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체중이 쏠리니까 왼쪽 어깨가 당연히 들리게 되고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조금씩 왼쪽 어깨가 더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영상을 쭉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뒷면에서만 확인을 하고 측면에서 영상을 본 게 아니라서 무릎의 과신전이라던가 발의 회내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은 사실 영상을 시상면에서 측면에서 봐야지 제대로 볼 수가 있는데 후면에서만 보고 스미스 머신으로 운동을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관찰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피드백 자체가 이 김 A님을 위한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이제 상체 운동에서 나타나는 랩풀다운이나 숄더 프레스에서 확인했던 거는 이 견갑의 모양대로 발달도대로 움직이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상태였어요. 김 A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실 바벨 운동 같은 경우는 지금 내려놓으시는 게 본인이 이 정도 불편감을 내려놓고 통증이 느껴진다는 거는 운동을 잠깐 내려놓고 내 몸을 먼저 고치고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나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골반과 척추 기능을 좀 먼저 제대로 만들고 분절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쭉 이렇게 에너지 전달이 되고 그걸 내가 버티고 있는 힘이 생겨야지만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체간 안정성, 코어라고 말을 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잡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팔다리만 움직여서 운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육의 자극이 계속 다르게 들어간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개뼈 주변 그리고 척추에 대한 움직임을 바로 만들 수 있는 동작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신 영상처럼 우리가 몸통에 대한 회전을 먼저 만들어주고 날개뼈의 움직임까지 같이 확보할 수 있는 동작을 제가 두 가지를 추천을 드렸는데, 이 동작을 운동 전에 꼭 하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동작의 좌우 느낌이 어느 정도 비슷해질 때까지는 조금 웨이트를 내려놓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신청자 김상호님입니다. 한번 작성해 주신 것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제발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뭉다요 김성훈 코치님. 17개월 전 지인 소개로 동규님 소개시군요. 코치님을 종교보다 더 믿고 있는, 아유 제가 뭐라고, 감사합니다. 자, 일단 상호님, 네, 일단 너무 진정성 있게 작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 말씀해 주시는 통증이 손목, 팔꿈치, 허리, IT밴드. 지금 일단 하시는 운동들을 봤을 때 클라이밍 손목과 손가락을 정말 많이 쓰는 운동이죠. 배드민턴 손가락과 손목을 정말 많이 쓰는 운동이죠. 달리기는 발목, 무릎, 고관절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근데 이걸 일을 하면서 아마 같이 하셨을 테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목이 계속 사용돼서 손목이 약한 상태에서, 근육이 역할을 못 해주는 상태에서 손목을 계속 쓰게 되다 보면은 손목만 까딱까딱거리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깨를 같이 쓰게 됩니다. 팔꿈치랑 다른 관절을 당겨서 쓰게 돼요.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불편함이 더 나타나는 것 같고, 아직 어깨까지는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테니스나 골프 해보라는 말이 있듯이 테니스는 이제 외측상과, 골프는 내측상과라고 하는데, 배드민턴도 마찬가지로 팔꿈치를 계속 피는 동작들을 하기 때문에 비슷한 통증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 사진 4개와 영상 3개를 보내주셨는데 상호님의 후면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찍기가 틀렸네요. 후면 사진이 3번째였습니다. 자, 쭉 우리가 발부터 쭉 이렇게 위에서도 보고 위에서부터 발로 볼 건데, 찾으셨나요? 봤을 때 일단 척추 라인, 골반과 꼬리뼈 라인 따라서 쭉 타고 올라갔을 때 머리가 조금 더 우측에 위치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몸이 우측으로 많이 기울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뭐 발 쪽이나 무릎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불편함은 안 느껴져 보이지만, 이분도 마찬가지로 몸의 회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우측 쪽 시계 방향 쪽으로 조금 회전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동하는 걸 봐야 조금 더 확실해지겠지만요. 그래서 골반 자체도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날개뼈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게 제가 확대를 해드리는 게 제 눈엔 보이는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확대를 조금 해드리는 거예요. 견갑 같은 경우에도 우측이 조금 더 하단부가 발달된 걸로 봐서 모양은 같아 보일지라도 기능 자체는 우측이 좀 더 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팔꿈치가 보고 있는 위치가 다른 걸 봐서 이 팔의 회전도, 상완골의 이제 회전도로 봤을 때 상완골이 약간 내회전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찍은 각도가 달라서 조금 보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정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체중이 조금 위쪽으로 많이 쏠려 있네요. 후면에서 봤을 때는 별로 티가 안 났는데 골반이 회전하는 게 정면에서는 더 많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팔의 좌우 각도가 좀 많이 다릅니다. 이제 이런 모양의 팔이 사실 웨이트를 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가 커요. 똑같이 잡아도 다르고, 다르게 잡으면 당연히 다르게 잡았으니까 느낌이 다르고, 좀 혼자서 운동을 하실 거라면은 또 아이를 키우고 계시니까 뭐 레슨 받기도 쉽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바벨 운동을 피하시고 덤벨 운동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 저도 영상을 안 봐가지고 헬스장인지 사무실인지 폼롤러가 정말 많네요. 자, 일단 첫 번째 영상 스쿼트부터 상호님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서 찍어줬어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려간다. 자, 지금 내려가는 모양으로 봤을 때 뒤꿈치가 벌써 살짝 들렸어요.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발목 가동 범위가 안 나오는데 지금 스쿼트를 하고 있는 거여서 내려갈 때 앞으로 인사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저도 사람이라 사실 내심은 확신하는데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 네, 지금 약간 상체가 숙여지면서 엉덩이가 골반이 말리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요거는 우리가 자연스러운 요추 천추부의 말림이 아니라 벗 윙크라고 하는데, 대퇴 골두라는 게 허벅지 뼈가 요런 모양으로 있습니다. 골반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내려갈 때 그냥 편하게 내려가 줘야 되는데, 척추에 대한 분절, 척추의 가동 범위가 안 나오는 상태에서 우리가 내려가 그러면은 대퇴골이 이렇게 들려야 돼요. 근데 무게중심이 자꾸 뒤로 빠지는 거야. 발목 가동 범위나 척추 가동 범위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 앞에 공간이 좁아져서 부딪히게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고관절의 찝힘이다, 고관절의 충돌 증후군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 고관절 통증은 없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천천히 내려갈 때 이 구간, 이 이상 내려가면은 발목이라든지 척추 가동 범위가 안 받아주니까 허리로 받는 거예요, 무게를. 무릎도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발 뒤꿈치 들려서 지금 발 앞쪽에만 힘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상태에서는 스쿼트를 안 하고 스쿼트의 가동 범위를 먼저 만드는 게 좋습니다. 후면에서 봤을 때 발 뒤꿈치가 들리죠. 이게 신발 신어서 그렇지 좀 많이 들려 있는 거예요. 지금 척추가 자연스럽게 커브가 나와서 이 무게를 받아주고 분산해줘야 되는데 척추의 이 상체 쪽이 너무 굳어 있다 보니까 이 허리 아래쪽 부분이 좀 많이 데미지가 가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숄더 프레스입니다. 자, 우리 아까 팔의 좌우 각도가 다른 걸 확인을 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왼쪽 팔이 굽혀진 정도와 오른쪽 팔이 굽혀진 정도가 다르죠. 그리고 바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위치를 잡았지만 손의 모양도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좌우 팔의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밀었을 때 불편함이 나타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좌측의 내측 팔꿈치에 좀 불편함이 나타나고 무게가 실릴 텐데, 한번 지금 보면은 밀리는 속도 다른 거 보이죠? 이쪽은 어깨로 밀어내는 느낌이 나타나는데 좌측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를 피는 모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위에서 어떻게 돼요? 바가 휘게 되죠. 다시 내려왔다가 이 하단부에서 본 거랑 위에서 보는 거랑 밀고 있을 때 보는 거랑 느낌이 다릅니다. 지금 기울어져 있죠. 물론 영상도 기울어져 있지만 바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을 안 쓰시는 게 사실 제일 좋고, 바벨을 쓰시려면은 좀 몸에 맞게 어떻게 잡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설명을 듣고 이해해서 뇌에서 먼저 인지를 해야지만 변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뭐 힘점을 뭐 힘의 중앙부에 주시고 밀어야 됩니다, 바가 어디 위치해야 된다라고 백날 말씀을 드려도 바뀌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은 어떻게 영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안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랩풀다운입니다. 랩풀다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스무스하게 잘 내려오는데요. 그렇지만 내려왔을 때 하단부 수축 지점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 내려와 볼게요. 확대해 주시네요, 알아서.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측이 어떻게 되죠? 더 아래로 많이 찍히게 되죠. 그럼 등이 끝나는 지점이 광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쭉 나가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광배근이 끝나는 지점은 여기예요. 그럼 얘랑 가까워져야 더 운동이 많이 되는 건데, 우측 같은 경우에 잘 내려와서 찍히지만 왼쪽 같은 경우에 지금 운동의 방향성이 생깁니다. 우측 팔은 등이 끝나는 지점이 쭉 잘 내려와줘요, 시작하는 지점까지. 근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팔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돌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까 김A님과 같은 증상입니다. 근데 김A님은 우리가 척추의 기능이 굳고 견갑이 이미 불균형하게 견갑 주변부의 근육들이 성장을 한 상태라서 기능이 제한이 걸려서, 무슨 말이냐, 우측은 하방회전이 좀 더 강하고 좌측은 상방회전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하방회전이 좀 약해서 팔이 틀어지는 형태였다라면은, 상호님 같은 경우에는 팔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선천적인 부분 때문에 움직임이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바를 이용해서 랩풀다운을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팔꿈치가 불편하고 통증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랩풀다운을 하시는 것보다는 덤벨로우라든지 아니면 이제 풀다운 같은 경우 케이블에서 양손으로 케이블 걸어놓고 진행하신다든지 조금 내 몸에 맞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팔도 운동을 배우면은 제대로 할 수는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으로 전달해 드리긴 좀 어렵다라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 일부러 본인 스스로도 지인분에게 들어서 제 유튜브를 또 좀 보고 하셔가지고 팔의 구조가 다르다라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팔꿈치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어깨 같은 경우에 좋은 동작은 이미 올려놓은 동작이 있습니다. 제목은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의 좋은 동작이라고 하는 영상이고, 이 동작을 아까 김A님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우 느낌이 조금 비슷해지고 넘어가는 각도가 비슷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수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로 손목과 팔꿈치 쪽에 통증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손목 같은 경우에는 일특성상 계속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파지를 조금 강화할 수 있는 손가락과 손목 단련 운동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동작을 최대한 많이 반복을 해주시면 좋아요. 손가락이 너무 꺾이지 않게, 그리고 손바닥이 자꾸 모이지 않게 요거를 주의해서 최대한 뭐 하루에 5세트 이상 운동하시기 전이든 뭐 아침이든 일하시기 전이든 좀 수시로 해주시면 확실하게 손가락이나 손목이 강해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서 최대한 덤벨 그리고 편축 운동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주시고, 바벨 운동을 지향해 주시면은 그래도 상호님 같은 경우에는 김A님보다는 조금 쉽게 통증이나 이런 불편함에서 해방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웜업 아니고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균형 시즌2 김A님과 상호님의 피드백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칠 건데, 초반에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란과 댓글에 오픈카톡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로 정면과 후면 사진, 그리고 후면 또는 측면에서 바벨 운동과 덤벨 운동을 찍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보고 피드백을 진행을 해드릴 텐데, 동영상을 너무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걸 다 소개를 못 해드리고 같이 안 보면 너무 아쉬우니까 운동 영상은 3개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다만 스쿼트 측면 하나, 스쿼트 후면 하나, 이거는 스쿼트 하나라고 인정을 할게요. 운동 3종목 영상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보고 최대한 상세하게 피드백을 드리고, 신청해주시는 고객님에게 제가 최대한 맞는 동작을 촬영을 해서 보내드릴 테니 그걸 보고 좀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나 이렇게 열심히 해서 좋아졌어요 이런 피드백도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불균형 시즌2 첫 번째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